전교 1등도 이게 무슨 뜻인지 안 알려주고 글자만 달달 외우라고 하면 절대 암기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암기를 하면은 절대 안 됩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암기를 해야 되냐?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선행이 되어야 될 게 큰 틀에서 작은 틀로 암기를 하는 겁니다. 일단 먼저 큰 틀에서 작은 틀로 암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 밑에 보면은 제가 한번 정리를 해놨어요. 학생 불러서 제가 포스트잇에 정리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먼저 큰 틀을 잡아야 된다라고 보여준 건데, 머릿속에 이렇게 구조가 짜져 있어야 돼요. 여기 위에 보면은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소개념이 4가지가 이제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부터 먼저 외우는 겁니다. 인권을 구제하는 기관에는 총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법원, 두 번째로는 헌법재판소, 세 번째로는 국가인권위원회, 네 번째로는 그 외 국가기관이 있다. 이까지 먼저 외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여기 자세히 보면은 그 외의 국가기관 밑에 또 4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별도로 내려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다. 약간 마인드맵처럼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내려오는 식으로 큰 틀에서 작은 틀로 일단 먼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큰 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세부적으로 내용을 암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은 법원, 헌법재판소, 국가인권위원회 이거 보면 또 내용이 의미랑 구제방법, 의미랑 구제방법, 의미랑 구제방법 이렇게 또 분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의미랑 구제기관으로 잘못 적혀 있는데 방법입니다. 그래서 의미랑 구제 방법 이렇게 2가지로 나눠서 암기하면은 훨씬 편하겠죠. 그래서 여기에도 이렇게 적었던 것처럼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큰 틀로 저는 생각을 하고 아이들한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법원이랑 헌법재판소, 국가인권위원회가 있는데, 그런 것도 의미랑 구제 방법 이렇게 2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할 수가 있다. 이까지가 큰 틀인 거죠. 또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거랑 귀 기울여서 암기를 해야 되는 거랑 포인트를 좀 나눠서 강도를 얕게 하는 게 좋은데, 학생한테 가르칠 때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인권을 구제하는 기관의 예시로 법원을 나왔으니까 당연히 법원은 인권을 보장하는 곳이겠지. 이런 건 당연한 거니까 너무 깊게 암기를 하지 말고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암기를 하면 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마지막에는 대표적인 국가기관. 자, 이것도요, 여기 있는 거 싹 다 국가기관이거든요. 여기서 또 핵심 포인트로 국가기관 이런 거를 핵심 포인트로 잡으면 암기할 게 너무 많아져요. 여기서 인권을 보장하는 이랑 국가기관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그럼 여기서 키워드가 무엇이냐? 대표적인, 이게 어떻게 보면 키워드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이거를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의미 단위로 문장을 끊어서 작은 단위로 한 번 더 암기를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키포인트를 잡아서 암기를 하면 학생이 훨씬 암기하는 게 쉬워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학생한테 설명을 할 때 한번 정리를 해주면 되는데, 자, 법원은 첫 번째 사법권을 행사를 해서 인권을 보장하는 대표적인 국가기관이다. 여기서 키포인트는 이거 2개가 조금 힘줘서 암기를 해야 되는 것들이고,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암기가 저절로 되어지는 키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